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두 번 뵌 분도 계시고, 저도 물류업계 데뷔한 지 이제 1년, 1년 몇 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익은 분도 계시고, 또 초면인 분도 계시는데,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스코 플로우의 대표이사 김광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기조 강연 키노트 스피치라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난 4월 1일부로 포스코 플로우라는 새로운 종합 물류 회사가 탄생을 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고자 하는 내용으로 포스코 플로우가 지향한 목표점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올해 주제에 맞춰서 ESG와 공생 가치를 중점으로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물어오셨어요. 포스코 플로우냐? 물류회사 이름 치고는 또는 기업 이름 치고는 좀 다른 감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물류를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물류는 단순히 화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이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특성 중에서 어떻게 인포메이션과 데이터에서 밸류를 창출해내고 이거를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물류 데이터의 흐름을 그냥 기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포스코 플로우라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슬로건을 보시면 Value Connected, 지속 가능한 가치를 끊임없이 화주와 물류사와 운송사와 최종 엔드 유저까지 연결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포스코 플로우의 사업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 범위는 포스코와 포스코 그룹사, 저희들은 사업회사로 칭하는데, 흔히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대로는 계열사의 철강, 원료, 곡물, 슬라그, 기타 부품 같은 제품들을 소위 말하는 이자 물류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특별한 경우에 국내의 기업의 3자 물류까지도 포함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3자 물류를 하고 있는 것은 석탄 부문입니다. 발전소, 시멘트 회사 등에서 필요한 석탄을 저희들이 구매하거나 아니면 대행해서 가져다가 시멘트 회사와 그다음에 발전소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 그게 한 300~400만 톤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광양에는 CTS 운영 기지를 가지고 있고, 또 광양에 7선석과 반출 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포스코 내의 물류를 잠깐 설명 더 드리면, 포스코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물류 사업 내 중에는 포스코 그룹의 3개 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스틸리온, 그다음에 SNNC는 이미 통합이 완료됐고요. 그 회사들의 모든 개혁과 배선, 정산 업무, 심지어는 수출했을 때 통관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확장하면서 풀필먼트까지 지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포스코 케미칼과 포스코 건설, 그다음에 포스코 에너지,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해외에 많이 나가 있는 포스코 그룹 생산 부빈까지도 연계 물류 통합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해외의 물류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글로벌 종합 물류 회사가 될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글로벌로 확장해 나가고, 그다음에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물론 저희 회사가 확장되고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포스코 플로우의 확장과 더불어 국내 물류회사, 선사, 운송사들의 비즈니스 기회도 함께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동량은 올해 추정 물동량은 한 1억 5천만 톤 정도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게 원료 수입이고, 두 번째는 이제 CTS 원료 석탄 반입량이 한 900만 톤 정도. 아까 제가 300만 톤 말씀 잘못 드렸네요. 거기는 제가 빠졌습니다. SNNC 니켈 원광이 또 있기 때문에 한 900만 톤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철강 수출 한 1,900만 톤, 기타
공로 운송, 철강 운송 등이 한 1,700만 톤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으로 보면 올해 추정 매출액이 원래 1조 9천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한 2조 정도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룹사 물류 총 매출액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비용 지불 금액 보면 한 3조 내외 정도 됩니다. 결국은 이제 올해는 한 2조 정도 시작해서 3조까지는 그룹사 물류 확장하면서 확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간단히 보시면 해외 네트워크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게 주가 되겠지만 100개의 거점과 공로 운송을 위해서 저희들 2,163대의 트레일러를 운영 중에 있고요. 물류창고가 한 20여 개 회사, 그 다음에 철송 화차도 174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해외 수출을 위해서 전 세계 84개 정기 운항 포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아마 저희들한테 아주 큰 국내 수출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기록해놨는데 이건 나중에 자료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84개 항만이 표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84개 항만의 벌크 화물이 세미라이너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한국 내의 물류 회사 중에 가장 유일한 유니크하면서 가장 큰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포스코 플로어는 그 중에 물류를 전문적으로는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경영 이념은 기업 시민입니다. 기업 시민의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포스코 그룹이 표방하고자 있는 5개의 기업 시민 이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Together with POSCO, 저희들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겠다. 그다음에 챌린지, 그린, 라이프, 커뮤니티 with POSCO 이렇게 5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 회사의 특성에 가장 맞는 부분이 Together, 우리 파트너사와 동반 성장하겠다. 그다음에 그린, 앞으로는 친환경 물류를 표방하지 않고 친환경 물류를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도입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돌아온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뒤에 설명드린 내용들은 주로 동반 성장과 관련된 Together, 그 다음에 친환경과 관련된 그린,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가를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포스코 플로어의 공생 가치입니다. 포스코 플로어의 상생 계약제도 현황입니다. 먼저 이게 Together, 동반 성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계약 기간, 유연제, 계약 방법 다양화 이런 것들은 뭐 쉽게 귀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포스코 플로어가 운영하고 있는 독특한 운영 제도가 2-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 친환경 기여도를 반영한 공로 운송 계약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로 운송사와 계약을 할 때 안전과 친환경 점수를 20%로 합니다. 저희들 가격만 가지고 입찰하는 게 아니고 80%는 가격, 20%는 안전도와 친환경 기여도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게 실제로 입찰 가격은 가장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점수에서 떨어져 가지고 유찰된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올해는 20%에서 30% 확장해 나갈 거고 공로 운송사에서 점차 수출 선사까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점은 철강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만 저가 제한 낙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내 대기업에서 쓰고 있는 저가 낙찰제가 아니라 저가 제한 낙찰제입니다. 95 내지 90% 이내에서 저희들이 기준가를 정하고 제한가를 정한 다음에 그보다 더 이하인 경우는 저희들이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 중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저가 제한 낙찰제를 저희들이 포스코 플로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유가 연동 보상제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급격한 유가가 변동됐을 경우에 유가에 다시 재보상해주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고, 실제로 올해같이 지금 변동이 상당히 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요청된 유가 보상은 지금 다 협상에서 다 조치를 완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적으로 저희들이 표방하고 있는 게 영업이익 이런 거는 저는 사실은 먼 미래의 목표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는
영업이익보다 고객 가치에 중점을 두고 포스코 플로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대표이사로서 여러분들 확실히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방금 친환경 쪽에 저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그러면 포스코 플로우가 과연 친환경 쪽에 어떻게 기여를 해왔는가를 간단히 표를 넣어봤는데요. 저희들은 세계 최초로 벌써 LNG 초대형 벌크선을 2척을 발주해서 건조하고 작년부터 운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정상 운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평택과 포항과 광양항에 AMP 설치를 해서 배가 항구에 접안을 하면 배가 엔진을 끄고 지상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전력으로 배를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만의 공해를 방지하는 그런 시설들을 이미 작년에 이미 완료를 해놨습니다. 아마 평택항만 같은 경우는 AMP 사용률이 가장 높아가지고 최근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표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산림청과 우리가 산림청과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운송 과정에 발생되고 있는 CO2를 어떻게든 중화를 하기 위해서 산림청과 협약을 맺고 산림청과 함께 친환경적인 식목 행사도 지금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또 국내에서 최초로 LNG 트랙터를 11대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개월째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몇 가지 나오는 문제, 충전 문제나 인프라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운행상의 문제, 그 다음에 트랙터 자체의 문제도 지금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피드백 시켜줘서 이것이 잘 되면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트랙터들, 트레일러들은 전부 LNG로 할 것이고 나중에 현대자동차에서 수소 자동차가 나온다면 저희는 전량 수소 자동차로 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미 MOU를 맺고 수소 자동차가 출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영 전략 중에 하나가 쉐어드 이코노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류 자원은 우리 것이 아니라 적어도 물류 자원만큼은 사회적 자원이라는 게 제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물류 자원도 우리와 함께 사용해 주길 바랍니다.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물류 자원들을 언제든지 파트너와 아니면 심지어는 경쟁자와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미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약 34만 톤 정도를 중소기업 회사들이 선박을 잡지 못하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확보한 선봉량의 중소기업 물량 34만 톤을 전 세계에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1, 4분기에 약 8만 톤 정도 벌써 수출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과 보면 어떻게 보면 경쟁사인 현대제철과도 복화 운송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포항과 광양 사이에 서로 각자 자기 배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다수를 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철송도 지금 복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공로 운송도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복화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도 양사 간에는 물류 분야에서는 적어도 협력 체제로 계속 이끌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대제철에서도 고맙게 감사하게도 저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몇 가지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플로우가 3자 물류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세요. 저희들은 2자 물류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런데 3자 물류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3자 물류를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회사와 다를 겁니다. 첫 번째는 3자 물류를 파일을 키우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원료 조달부터 야드, 이송, 생산 다시 또 고객사한테 이송해드리고 보관했다가 일부는 수출을 시작을 하면 또 수출에도 배로 나가고 현지에서 선석 확보, 통관, 그다음에 보관 또 인랜 트러킹까지가 한 라인입니다. 포스코 플로우는 원료 조달에서부터 외국에 있는 최종 고객사의 창고까지를 다 책임을 질 계획입니다. 저희들 고객사가 저희 제품을 사서 또 추가적인 제품을 만든 다음에 수출한다면 우리 고객사의 고객사까지 저희들이 책임지겠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때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나타날 것이고 그 비즈니스 기회는 한국에 있는 각
그 회사 파트너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미 작게 시작했던 내용을 한 4가지만 설명드리면 복화입니다. 곡물 복화. 저희들이 매달 7척에서 8척 정도, 많을 때는 9척 정도가 유럽으로 배가 나갑니다. 그 중에 코팡이나 터키 인근으로 나가는 배가 한 3척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5만 톤짜리 선박에 철강 제품을 싣고 코팡으로 나간 다음에 그 배를 계약을 종료한 게 아니라 배가 바로 흑해로 돌아서 우크라이나에서 옥수수 5만 톤을 싣고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작년에 한 4항차 정도 시범 운행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원가 절감에 효과가 있었고, 선사도 원가 절감에 효과가 있어서 상생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해외에 많은 곳에 해외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그다음에 베트남,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멕시코 이런 곳에 있는 생산 기지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 제품이 유럽으로 수출할 때 일부는 유럽 수출 제품과 베트남의 생산 기지가 필요로 하는 소재, 여러 제품을 싣고 들어가서 베트남에 있는 저희 생산 기지에 여러 제품을 하역하고 베트남에서 유럽으로 수출해야 될 제품을 다시 실은 다음에 함께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모델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 파트너사, 어떻게 보면 이제 선사가 되겠는데요. 선사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더 확장시켜주고 파이를 키워주는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내내 트라이얼을 계속 해왔고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현지 법인 인근에다가 저희 물류 자회사 또는 법인 사무소를 세워서 저 부분들을 더욱더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배가 합작사인 PTKP, 인도네시아 PTKP로 들어가서 PTKP에 있는 수출과와 함께 합작을 해가지고 중동에 합작 배선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개발한 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무역회사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저희 제품도 트레이딩을 하지만 3국 간 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 배들이 들어가는 항구에서 출발하는 3국 간 무역을 그 배에다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여름 제품을 싣고 대만에 들어간 다음에 대만에서 나오는 빌렛을 싣고 베트남으로 가고요. 또 저희 제품을 싣고 인도에 들어갔다가 인도에서 나오는 슬라브를 싣고 중국으로 들어가고, 이런 3국 간 연계 물류도 지금 트라이얼을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들 또한 국내 물류 파트너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또한 지금 최근에 모든 기업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회사 또한 그렇습니다. 안전해서 행복한 직장을 만들자 이런 이념하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지게차 페이로더 등에는 AI 기능이 탑재된 AI 카메라들이 다 장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게차가 후진할 때 옛날 지게차들은 되게 청소차, 쓰레기 청소차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만 나오게 돼 있죠. 저희 지게차들은 AI 카메라로 사람을 인지한 다음에 사람이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엔진이 멈추게 되는 그런 기능을 다 탑재를 했습니다. 또 크레인 또한 상부에서 내려올 때 어느 바운다리를 빨간 선으로 표기를 해주고 그 이내에 사람이 있을 때는 크레인도 멈추게 하는 그런 크레인 작업자 접근 경보 장치도 이미 다 도입을 했고, 또 현장 작업자들 스마트 조끼를 이미 채용을 했습니다. 또한 각 저희들 파트너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안전과 관련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난주에 광양에서 전 파트너사들이 모여서 안전 친환경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같이 지게차 위치 인식 시스템이나 강목 삽입이 없는 슬라브 작업하는 방법들, 또 운전자들이 차에 올라타가지고 운전하고 올라갈 때 되게 유튜브 동영상 틀고 연습곡 보고 계시는데 운행 중에 스마트폰을 블로킹하는 그런 장치들,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돼서
저희와 관련된 파트너 회사들은 확산 운영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공생가치 중에 이 부분은 자칫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드렸는데 아주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그동안 여러분들 보지 못했던 그런 플랫폼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 플랫폼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주 그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많이 줬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보는데 저희들은 그걸 표방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료에서부터 최종 엔드 유저의 창고까지를 데이터를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미 개발에 착수가 됐고요.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되면 여기 표시에 되는 같이 저희 포스코 그룹사들, 저희 해외 법인, 그 다음에 대외 고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물류 파트너사들, 그 다음에 선사, 포워더, 그 다음에 육로, 철도, 공로 운송사, 창고, 항만 운영사,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저희 고객사들까지 전부 다 이 플랫폼에 희망하는 회사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올라타서 물류의 흐름을 볼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물론 일부 데이터는 저희들만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느 항구로 어떤 배가 떠나는데 여유 선봉량이 얼마만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소 포워더들한테 다 오픈할 겁니다. 그러면 중소 포워더들도 포스코가 다음 달 몇 월 며칠 날 광양에서 어느 항구로 안토프 항구로 가는데 거기에 여유가 얼마나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 걸 태울 수 있을까 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오면 저희들이 주선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초연결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그것들은 중소 포워더나 중소 물류 회사들한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것 또한 기업 시민의 정신으로 공생 가치를 창출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다양한 제안을 좀 드리고 있지 않은데 오늘은 한국 물류 산업의 특히 공로 운송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제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현재 모든 기업들이 탄소 중립의 스코프 1과 2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2024년 되면 운송 분야,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운송 분야 스코프 3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되게 운송사들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같이 스코프 3에 포함되어 있어도 아직은 먼 미래의 얘기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그린가스, 그러니까 온실가스 발생량 중에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몰랐었는데 운송 부분에서 발생되는 양이 29%입니다. 단위 산업별로 보면 발전이나 제조업 공장보다 월등히 많은 양을 저희 운송 부분에서 지금 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부터는 바로 이 운송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스코프 3가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2023년이면 4년이면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통령님께서 탄소 중립을 앞당기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그 계획을 안에 깊이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 수송 부분의 탄소 배출량 감축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7.8%를 저감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든 선박이나 또는 국내 같은 경우는 공로 운송이 약 40%에 해당되는 탄소 저감을 해야 되는데 40%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친환경 트레일러를 갑자기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나와 있지도 않아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LNG 트랙터도 탄소 배출 감소량 효과가 약 20에서 30%뿐이 안 됩니다. 40%까지 가지를 않아요. 비용은 훨씬 더 비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데는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포스코 플로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G 선박, LNG 추진선입니다. 또 LNG 차량을 이미 도입해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암모니아 추진선이나 수소 추진선까지도 이미 검토를 했고 국내의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 사업단이나 수소 추진선 개발 사업단 쪽에 저도 회원은 가입을 해가지고 깊이 인볼브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동시에
저희 선사들과 함께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되기 전까지 문제이고, 또 공로 운송은 어떻게 할 거냐.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운송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인프라 구축을 도와주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여기 계시는 물류,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물류 관련된 분들은 이런 부분에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공동협력체를 구축하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류업계의 제일 막내 회사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찌면 막내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새로 시작하면서 가능했던 얘기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포스코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공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운송 분담률이 한 7%뿐이 되지 않아요. 그래도 국내보다는 일반 회사보다는 높은 편인데, 나머지는 이제 연안 해송으로 하고 있고, 거의 70%는 공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트레일러라고 하죠. 앞부분은 트랙터고 뒤에는 이제 트레일러인데, 일단 가장 빨리 친환경적으로 탄소 중립을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운송 수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철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죠. 화물 철도 운송 분담률을 보시면 1996년도에 철도가 47.3%였었어요. 근데 지금 2015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최근 데이터는 제가 아무 찾아도 못 찾았는데 1.6%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톤 마일, 톤 킬로미터로 바뀌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하여튼 같은 기준으로 96년에 47%였던 게 1.6%까지 떨어졌어요. 톤 킬로미터 분담률도 2017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한국은 4.5%, 비교되는 회사들 데이터를 찾아낸 데는 러시아가 45%, 미국 35%, 독일 23%, 프랑스 15%, 중국 14%, 일본이 좀 적어요. 일본은 해송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본은 철도 운송이 좀 적은 편인데, 그래도 우리보다 높은 5.2%입니다. 여기에 관점을 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47%까지 할 수 했던 시절이 있다는 겁니다. 화물 수송량이 따라서 감소되는 건 뭐 자연스러웠던 얘기고요.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철도 물류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가 없었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겠고, 또 반대로 아이러니컬하게도 도로 수송에 대해서는 계속 유가 보조금을 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철도로 전환했을 때 보조금을 일부 주는 경우도 나오고는 있지만, 철도 전환 보조금이 2021년 예산이 28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물류의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28억 8천만 원 가지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물류가 3조인데요. 따라서 철도 수송에 대한 어떤 보조나 말씀드린 투자 문제, 그다음에 또 공로에는 또 유가 보조만 해준 게 아니라 통행료 할인 제도까지 도입하다 보니까 많은 물동량들이 공로 운송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영국의 경우는 철도 화물 시설을 투자를 하면 시설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거나 또 선로 사용료도 감면해 주는 제도까지 도입을 해서 영국은 철도 운송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돼 있고, 또 독일, 스위스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드린 저희 한국은 지난 21년 작년도에 전체 보조 금액이 28억 원에 불과하다는 게 참 아쉬운 현실입니다. 또한 공로 운송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 예를 들면 탄소 배출량이 월등히 높고, 뒤에 표에서도 나옵니다만은 뭐 각 회사 각 데이터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공식으로 나온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니까 도로 대비 철도가 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4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회 환경적 비용, 다시 말해서 도로 파손이나 정체에서 일어나는 비용도 국토교통부 자료에는 한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그러고, 2018년 데이터인데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교통 혼잡 비용으로 우리나라가 지불하고 있는 금액이 67조 8천억입니다. 67조 8천억 원. 이 중에 일부를 철도 운송이 활발하게 갈 수 있도록 각종 시설 투자에 지원해주고 해서 활용이 된다면 저 금액을 활용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족한 생각입니다만은 철도 운송을 늘리는 방법을 모든 운송사들이 머리를 맞대야 되겠다. 물론 화물연대는 싫어하겠죠. 근데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10년, 20년씩 걸려서 일어날 일이고 지금 화물연대가 10년, 20년까지도 공로운송만으로 다 우리나라의 모든 물동량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설득하고 설명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대 열차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컨테이너 2단 운송 체제도 또는 뭐 피기백 운송 방법 이런 다각적인 철도 운송 시스템들을 동원하고 거기에 맞는 설비 그다음에 시설 투자를 해서 철도 운송량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도 포스코 플로우는 이미 철도 운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집화장이나 그다음에 그 복합 운송 기지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금 저희들은 광양 태급역이나 또 저희 파트너사들이 지금 대구 인근이나 군산 쪽에 이런 쪽에 철송 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파트너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협력을 해서 철도 운송량을 좀 늘려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재밌으려고 사진을 넣어봤는데 트레일러가 컨테이너가 줄지어가는 거고 이 오른쪽은 이미 저희 철도청에서 지난 몇 년 전에 장대열차 80량을 시범 운행을 해봤던 그 사진입니다. 그걸 제가 오전에 찾아냈는데 기차로 가면 저렇게 깔끔하게 갈 수 있는데 고속도로 태우면 저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걸 제가 재밌게 하려고 했습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희 포스코 플로우는 친환경 물류를 선도하고 스마트 플랫폼 기반으로 뭔가 다른 회사,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쟁력이 우수한 물류사라는 표현보다는 또 그런 목표 지향점보다는 포스코 플로우는 다른 회사다. 파트너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국내가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 네트워크망을 활용해서 글로벌 종합 물류회사로 성장해 나가면서 국내의 선사들, 포워더들 또는 공로 운송사들, 기타 물류 운송사들과 함께 손잡고 파트너로 비즈니스 기회를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회사로 만들면서 함께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미나가 있다면 시간을 좀 더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좀 조급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사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시간이 좀 초과가 되었기는 했지만, 지금 저희가, 라이브 방송으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좀 올라와서, 짧게만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3개를 좀 올려주셨는데, 포스코 플로우 해외 3자 물류 전략 중 해외 법인 합작 배선이 있었습니다. 선박은 포스코 선박으로 여러 국가를 기항하며 해당 국가의 함을 합선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추가 질문은요. 포스코 플랫폼은 외부 협력사의 선복 공유를 통해 선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선복 비용에 플랫폼 수수료 같은 게 추가가 되나요? 짧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선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출하는 화물이 있을 때 저희들과 계약된 국내 국적 선사와 계약을 하고 국적 선사의 선박을 활용해서 저희 제품이 나가는데 이 선박이 나가는 아까 말씀드린 84개 항구의 화물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박들이 단순한 일회 편도만 계약하는 게 아니라 복화로 계약을 이게 선주하고 용선 계약할 때 복화로 계약하거나 아니면 연계로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 단가, 용선료 단가를 내리게 해주면 선사도 그다음에 화주도 저희들도 다 유익하다 하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할 거고요. 플랫폼은 지금 이미 일부 플랫폼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 저희들 선봉량을 확보 못해서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작업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미 무역협회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합적 배선을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신청하게 돼 있고 그거는 지금 현재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 서비스로 하고 있고요. 단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진짜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방금과 같이 잉여 자리에 합작해서 나가는 것들은 뭐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이 하는 것들은. 근데 대기업이
책임 배선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수수료를 받아야죠. 책임 배선을 요청하고 계약을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이 해당이 될 텐데, 대형 기업들이 해당이 될 텐데, 1년간 장기적으로 또는 COA 계약식으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그거는 시스템에 올라 태우는 건 입력하는 장치고 실제로 저희들이 책임 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시스템 사용료가 아니라 정상적인 물류 마진이 청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또 무엇보다 소통도 그것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짧게나마 질문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